어떨 때 심장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는지 첫 번째는요, 바로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 통증? 이렇게 뭐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있는데? 여기 아플 때가 있어. 저는 약간 뻐근할 때도 있고. 그럼 저희 다들 식문경 세계 전조 증상? 선생님, 저 문제가 큰 건가요? 일단 먼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일 경우 또는 특정 부위에 국한될 경우 또는 눌렀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심장보다는 흉골이나 갈비뼈 주변의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늑연골염일 수 있습니다. 늑연골염.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나는 이거는 가짜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짜 통증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 밖에도 심장병으로 오인해서 병원에 오시는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흉곽 주변에 가슴 쪽 근육 통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근육 통증? 네, 가슴 근육을 사용할 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골프를 시작했다거나 테니스와 같이 상체 운동을 할 경우에 평소에 안 쓰던 가슴 주변 근육이 자극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가슴 쪽의 어떤 특정 좁은 부위에만 눌러서 더 아프다? 이럴 경우에는 심장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저는 오늘 이제 선생님 만나기 전에 저만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병원은 가보지 않고 안심이 좀 일단 됩니다. 그렇다면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진짜 어떤 통증이 생기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증세는요, 가슴 전체를 묵직하게 짓누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뻐근한 통증입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의 약 80% 이상이 이러한 흉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통증을 두고 마치 고춧가루를 뿌린 것처럼 가슴이 싸하다 또는 코끼리가 내 가슴에 올라탄 것처럼 묵직하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 왼쪽 팔, 어깨, 목, 턱까지 심지어는 등까지 퍼져나가는 이러한 통증, 즉 방사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아이고야. 이러한 가슴 통증이요, 특정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짚을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넓게 가슴이 아픈 경우에는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니 저도 심장이 가끔 아플 때 있어서 심장 질환인가 했는데 코끼리가 누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니까 난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상상이 안 가잖아요. 진짜. 근데 실화극장에서 김 씨는 가슴 통증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증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혹시 관련이 있나요? 흔히 가슴이 아픈 것만 심장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심근경색 환자의 약 30% 정도가 갑작스러운 소화장애라든가 오심, 구토와 같은 체한 증상으로 내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심장 근육의 아래쪽에서 발생하는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미주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흉통보다 소화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체한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심근경색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손을 바늘로 따는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증상을 좀 잘 구분을 했다가 의심이 들면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놀라니까. 그러면은 이제 심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심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 두 번째는요, 바로 두근거림입니다. 두근거림? 아니 우리가 원빈 씨나 현빈 씨나 뭐 이렇게 너무 잘생기신 분들 봐도 이렇게 두근거리는데 이게 병이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 아저씨들이 뭐 그건 센유라는 글이 있는데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진짜 가짜가 있는 건지 그럼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또 궁금해지네요. 누구나 긴장될 때 좀 두근거리니까요. 그렇죠. 네, 먼저 하루 종일 두근거린다거나 또는 다른 동반 증상 없이 두근거리는 느낌만 있다면은 심장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문제 또는 불안,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에서 수시간에 걸쳐서 두근거린다거나 흉통이나 호흡곤란, 어지럼과 같이 다른 증상과 동반되는 두근거림일 경우에는 심장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는 경우에는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갑자기 심장이 막 쿵 내려앉는 느낌이 나거나 뭔가 두근두근하거나 아니면 약간 1초 안 뛴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혹시 이게 부정맥 증상은 아닌지 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심장이 안 뛴대. 그러니까 갑자기 덜컥? 정상인들도 누구나 가끔씩 저렇게 가슴이 덜컹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상 맥박과 맥박 사이에 툭 하고 튀어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덜컹거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런 두근거림은요. 대개 심방 또는 심실 조기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러한 조기 수축은요. 정상인들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이라고 여겨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따라서 이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부정맥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역시. 예. 실제로 두근거리는 증상 때문에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을 검사해 보면은요, 뭐 과로라든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두근거릴 때는 일단 병원에 오셔서 심전도를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이게 평소에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100세까지 건강한 심장 혈관을 유지를 하고 심근경색을 막으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심근경색은 일단 한 번 발생하고 나면 사망 위험성이 너무 높고요. 설사 생존한다 하더라도 평생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의 합병증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죠. 네. 심근경색과 같은 이런 혈관 질환을 겪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후회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혈관 질환 3가지 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꼭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혈압은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을 13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주범, 플라그, 이런 찌꺼기가 혈관에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혈관에 한번 쌓인 찌꺼기, 플라그는요, 완전히 없애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로 인한 이 고혈당은요, 혈전을 잘 발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오늘부터 당장 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당부터 싹 정리하고 네. 혈관이 좁아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요즘 진료 보러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요, 정말 8, 90대 어르신들이 정정하게 걸어오면서 진료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요즘과 같은 100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팔팔하게 지내시려면 심장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심장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맞아, 심장.